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수면 문제와 뇌 건강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희성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만큼 숙면은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의 질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몇 달째 밤마다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낮에는 피곤과 졸음이 이어졌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 원래 그렇겠지 하셨지만 점점 불면이 심해져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죠. 선생님, 약 말고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단 작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습관이죠. 그 후 한 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 역시 기뻤습니다. 이모 씨는 다시 자연스럽게 잠드는 리듬을 되찾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던 날들에서 벗어나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네? 그 말을 내일 아침 직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밤을 되돌리고 아침의 개운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전해드리는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뇌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주위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잠이 짧아진 건 그냥 나이 탓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잠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잠의 깊이, 즉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20살, 30살 무렵에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에 눈 뜨면 상쾌했고 하루 종일 힘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깊은 잠, 흔히 숙면 단계라고 부르는 시간이 전체 수면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뇌가 회복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몸 구석구석이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60세, 70세가 되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6시간, 7시간을 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얕은 잠에서 자주 깨고 다시 잠드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분명 오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에서 분비되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잠시계가 예전처럼 제때 울리지 않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겹칩니다. 젊을 때는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졌지만 지금은 밤늦게까지 TV, 스마트폰, LED 불빛이 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죠. 그 불빛 속에 들어있는 푸른빛,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불 끄고 누워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낮 동안의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몸을 쓰니 밤이 되면 당연히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특히 낮잠을 길게 자거나 오후 늦게까지 소파에서 졸다 보면 정작 밤에는 도통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불면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활동량 감소, 인공 불빛, 생활 습관 이 네 가지가 겹쳐서 수면의 질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호르몬 자체를 다시 늘리기는 어렵지만 리듬과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숙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들어도 다시 푹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또 제 환자분들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바로 이 무너진 리듬을 다시 세워주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비밀, 수면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은 참 신기합니다. 억지로 누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한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죠. 잠은 리듬, 즉 일정한 흐름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꼭 고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언제 자느냐보다 언제 일어나느냐가 뇌의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데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하루는 밤 11시에 자고 또 하루는 새벽 1시에 자고 주말에는 아예 새벽 2시가 넘어야 주무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기상시간도 들쭉날쭉하고 결국 몸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난다 하고 시간을 딱 고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밤에 늦게 자더라도 피곤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정된 아침 시간이 며칠, 몇 주 반복되다 보면 뇌는 다시 밤에는 졸립고 아침에는 개운하다는 패턴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올해 70을 넘기신 여성분인데 몇 년째 새벽 3시면 꼭 깨서 그 뒤로는 한숨도 못 자요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을 매일 맞추시고 주말도 예외 없이 꼭 일어나세요. 그분은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2시에 잤는데 6시 반에 일어나려니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더니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하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듬의 힘입니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자연의 약, 그것이 바로 일정한 기상시간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팁을 드릴까? 낮잠은 초반 2주간은 되도록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점심 이후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햇빛이 바로 뇌에 이제 낮이야 하고 알려줍니다. 기상 후 가벼운 움직임, 예를 들어 창가에서 5분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상시간을 고정하면 밤이 되면 몸이 스스로 졸리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언제 잘지보다 언제 일어날지가 잠을 되찾는 비밀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도 내일부터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시라도 오늘은 늦게 잤으니 내일은 좀 더 자야지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도 아침 시간을 지키는 게 결국 나를 편하게 해줄 거야. 이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잠은 환경을 아주 예민하게 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 데서나 잘 자는데? 하고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도 소파에 들어 누우면 금세 잠들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섬세해지고 뇌가 예민해져서 작은 불빛 하나, 소음 하나에도 잠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숙면이 찾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조명, 불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는 신호를 줍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불을 서서히 줄여주세요. 밝은 천장등 대신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간접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한 편만 보고 잘까? 하는 그 한편이 여러분의 숙면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잠들기 전 TV 뉴스를 보셨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시더군요. 제가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TV를 끄고 조명을 줄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막이 어색해 힘들어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훨씬 빨리 잠드셨습니다. 불빛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지요. 2. 온도 조금 서늘해야 깊은 잠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는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몸이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뇌와 몸은 잠을 잘 때 체온을 살짝 떨어뜨려야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적당한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조금 서늘하네 싶은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 발이 시리다면 얇은 수면 양말을 신어보세요. 두꺼운 양말보다 통풍이 되는 얇은 면양말이 더 도움이 됩니다. 3. 소음,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는 이유. 여러분, 예민한 분들은 냉장고 모터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도 잠이 깹니다. 특히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오신 분들이 이런 불면을 호소하십니다. 그럴 땐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보세요.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일정한 소리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틀어두면 오히려 갑작스러운 소음을 덮어주어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 클리닉에서도 불면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침구 베개와 이불의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침구를 점검해 보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긴장되어 자주 깹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끝에서 가슴뼈까지 일직선이 되는 정도가 가장 좋은 높이입니다. 이불은 무겁게 덮기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여러 겹 겹쳐 덮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몸의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기 편하거든요. 작은 습관, 큰 변화. 여러분, 불빛을 줄이고 온도를 조금 서늘하게 맞추고 잡음을 차단하고 침구를 몸에 맞게 바꾼다. 이 4가지는 큰돈 드는 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수면제 한 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밤부터 침실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 예전보다 덜 깨네, 잠이 좀 더 편해졌네 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준비는 다 했나? 애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손주는 공부가 잘 될까? 연금은 괜찮을까? 생활비는 충분할까? 이렇게 걱정이 끝도 없이 떠올라 눈은 감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자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이제 밤 12시다, 자야 한다. 내일 피곤하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뇌를 더 깨웁니다. 뇌는 긴장 상태가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은 빨라지고 체온도 내려가지 못해 더더욱 잠이 달아납니다. 의도적 각성법,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의도적 각성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눕는 건 마치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15분 이상 누워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를 떠나세요. 거실 불을 아주 약하게 켜고 종이책을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혹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뇌에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냥 쉬는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졸음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은 늘 새벽 2시가 넘어도 눈이 말똥말똥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야지, 자야지 하면서 눕다 보니 오히려 한숨도 못 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 각성법을 실천하고 나서 책을 몇 장 읽다 보니 눈이 스르르 감기더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억지로 자려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잠이 찾아온 겁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생각 느리기입니다. 잡념이 밀려올 때 호흡을 이용해 뇌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박자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6박자 동안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숨. 이렇게 세다 보면 빠르게 흘러가던 생각의 속도가 어느새 천천히 멈춰갑니다. 또 하나의 팁은 메모하기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자꾸 떠오르나요? 그럼 머리로만 붙들고 있지 말고 종이에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병원 예약 확인하기, 장보기, 전화 한 통 하기. 이렇게 3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뇌는 이건 기록했으니 내일 하면 돼 하고 안심합니다. 미완성 과제가 해결 예정 과제로 바뀌면서 긴장이 풀리는 거지요. 작은 태도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결국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잠을 이겨내야 할 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으로 여기세요. 손님을 억지로 끌어오려 하면 더 멀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고 조용히 기다리면 잠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눈을 감았는데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10분만 자신을 쉬게 해보세요. 그 여유가 바로 내일의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은 차분해졌는데 몸이 긴장돼서 자꾸 뒤척이는 겁니다. 왜 어깨가 뻣뻣하지? 다리가 무거워서 자꾸 불편하네? 이렇게 몸이 굳어 있으면 뇌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결국 잠이 와도 쉽게 깨고 맙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살짝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발끝에서 머리까지 몸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몸 구석구석에 주의를 주는 겁니다.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펴면서 내 발끝이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발등, 종아리, 무릎, 허벅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각 부위를 의식합니다. 이 부위가 침대에 닿으면서 점점 무거워진다 하고 상상해 보세요. 허리와 어깨까지 올라오면 숨을 내쉴 때 긴장이 풀려나가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입니다. 미간을 살짝 펴고 턱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몸이 점점 침대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간단 스트레칭 짧지만 강력한 5동작. 신체 점검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더해도 좋습니다. 1. 종아리 펌핑. 발목을 까딱까딱 20번에서 30번 움직여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2. 무릎 끌어안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20초씩. 3. 어깨 내리기. 귀와 어깨 사이 공간을 크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4. 가슴 열기. 양손 깍지를 껴서 앞으로 쭉 내밀며 가슴 앞 근육을 스트레칭하여 20초 유지합니다. 5. 호흡 습관 만들기.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입으로 6박자 길게 내쉬는 폭식 호흡을 10회 합니다. 이 5가지 동작은 전부 침대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7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으로 굳히기. 이 방법들은 하루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해야 뇌가 기억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어떤 어르신은 이 동작들을 작은 달력에 표시하셨습니다. 오늘도 했다 하고 체크하니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더라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완벽한 꾸준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풀려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이완됩니다. 오늘 밤 발끝에서 머리까지 몸을 하나하나 느껴보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몸을 다독여 보세요. 그 따뜻한 이완이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겁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려 할수록 달아나고 작은 습관과 환경의 힘으로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실천 체크리스트 1. 기상시간 고정하기. 주말도 예외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2. 낮잠은 짧게. 피곤하다면 점심 이후 20분 이내만. 그 이상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3. 저녁 3시간 규칙. 잠자기 3시간 전까지 저녁을 끝내고 가볍게 드세요. 4. 카페인 차단.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을 멀리하세요. 5. 조명 줄이기.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불빛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TV는 꺼두세요. 6. 침실 환경 점검. 방 온도는 18에서 20도로 맞추고 소음은 줄이고 침구는 가볍고 편안하게 준비하세요. 7. 온몸 살펴보기와 호흡. 발끝에서 머리까지 천천히 긴장을 풀고 호흡으로 마음까지 내려놓으세요. 8. 생각이 많을 땐 메모하기. 내일 할 일은 머리에서 꺼내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 순간 뇌는 안심합니다. 9. 숙면 음식 활용. 따뜻한 우유, 바나나, 호두 같은 음식을 활용해 몸을 달래주세요.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그 마음이 잠을 부드럽게 불러옵니다. 여러분,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하는 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어느 날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네. 그 기쁨을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을 이겨야 한다는 부담 대신 나는 준비됐으니 잠은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